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쩌다 졸업팀에서 발표를 맡은 여창형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동기입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비대면 수업, 비대면 회의 등 여러 비대면 활동에 적응해 갔습니다. 이러한 삶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들이 생겨나는 현 시점에 진단 또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진단 및 주변 병원 탐색을 해주는 의료 챗봇 어플리케이션 마이아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 목표입니다. 초메디신에서 기존에 개발한 질병 문진 어플인 낭만 닥터 플러스의 확장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아파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 가장 적합한 병원의 위치를 유저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용이한 접근성과 사용성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채팅 형태로 주어지는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진단 후 그에 맞는 근처 병원을 탐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에 따른 기대 효과는 자신의 증상에 맞는 병원이 어딘지 모르는 경우 알맞은 병원에 찾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주변에 전문 병원이 없어도 해당 증상을 진료하는 병원이 있을 경우 검색되어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로는 가정의학과에서 내과에서 진료하는 항목 중 일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마이아파의 간략한 구조도를 보시겠습니다. 사용자는 채팅방 형식으로 꾸며진 UI에 자신의 증상을 입력하면 앱 내부에서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 내부 자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증상을 참조하여 예상 질병을 도출합니다. 예상 질병을 통해 진단가명을 받아온 후 이를 바탕으로 병원 정보 서비스 API를 호출하여 인접한 병원들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앱에서는 UI에 사용자와 인접한 병원 정보를 지도에 표시합니다. 이후에 탐색했던 병원을 유저가 다시 찾고 싶을 때에는 DB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API로 재호출하지 않고 다시 병원을 지도에 표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및 주요 데이터 중 첫 번째로 플러터입니다. 플러터는 현재 구글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크로스 플랫폼 개발 툴입니다. 지난달인 5월 플러터 버전 3.0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등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도 지원되어 어플리케이션 구축의 편리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개발 툴을 플러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데이터 중 하나인 문진 데이터입니다. 초메디신에서 제공한 증상과 질병 연관 데이터 파일, 질병명에 따른 진단과 질병에 관한 자세한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이용하여 질병명을 진단과와 매칭하고, 매칭된 정보를 통해 진단 코드를 얻어내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은 주요 데이터인 병원 정보 데이터에서는 앞에서 얻어낸 진단 코드를 통해 API 호출을 진행합니다. API 호출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오픈 API를 활용하며 사용자 주변의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사용자 위치로부터의 거리 등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유저가 실제 실행하였을 때 진단 채팅의 단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유저가 채팅으로 기본 정보와 주요 증상을 입력하면 앱은 거리에 따라서 병원을 찾고 병원 위치와 이름을 포함한 정보와 함께 병원을 지도에 표시하여 유저가 근처 병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기기 위치에 액세스 가능한 권한을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권한을 허용하지 않으면 OS 정책상 앱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앱이 실행되면 홈화면에 로고와 진단 채팅 시작하기 버튼, 열람했던 병원 기록을 저장한 최근 탐색 기록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진단 채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봇이 병 진단 기능을 원하는지, 병원 정보에 대한 검색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진단을 입력하면 유저는 병 진단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고, 병원을 입력하면 챗봇의 안내에 따라 원하는 병원 진료과를 선택하여 병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시연에서는 진단 기능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기능에서는 먼저 유저의 성별, 연령, 키와 몸무게와 같은 정보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후 유저는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병 증상과 증상이 지속된 기간을 입력하여 진단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진단이 완료되면 결과를 입력하여 추측되는 병명과 그에 맞는 병원을 안내받게 됩니다. 현재 환자가 의심되는 병으로 소화성 궤양을 진단받고 진료 가능한 병원은 표시한 지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도 페이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병을 진찰해 줄 수 있는 병원이 표시됩니다. 병원을 누르면 병원의 상세 주소와 병원 전화번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핀을 눌러서 열람된 병원은 이후 병원 탐색 기록에 추가되어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진료 가능한 병원입니다. 이번엔 의심되는 병명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진찰해주는 병원들이 지도에 표시되어 나옵니다.
이번엔 진단가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해 보겠습니다. 핵의학과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여태까지 열람했던 병원들을 재열람해 보겠습니다. 홈 화면으로 돌아가 최근 탐색 기록 버튼을 누릅니다. 방금 전 정보로 열람했던 병원들이 저장되어 검색 키워드와 함께 리스트업 되었습니다. 그중 핵의학과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열람했던 핵의학과가 다시 지도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앱의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문지를 통해 얻는 결과의 정확성은 아무래도 의사와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실존하는 질병들 수에 비해 저희 앱에서 진단할 수 있는 질병명 데이터가 조금 부족합니다. 또한 공공 오픈 API를 활용했다 보니 데이터에 부정확한 정보가 있고 갱신 주기의 기간이 길어 수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평가 정보나 병원 예약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확장하기가 용이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 앱의 문지는 실제 진단 과정에 비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챗봇의 역할을 중점으로 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많은 데이터의 수집과 진단 항목의 수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 평가 정보 데이터를 좀 더 수집해서 내 병을 다루는 병원들을 평점별로 정렬하여 추천해주는 기능과 진단받은 병에 대해 의사와 대면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예약 서비스를 추가하여 병원 측 전산 관리 간편화와 유저 측 예약 편리화를 통해 병원 예약 플랫폼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